네, 자, 6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는 이제 F1이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고, 그 다음에 F2가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는데,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네,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감소함수라고 얘기했죠. 증가함수라고 얘기했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이제, 중복조합을 연상해야 되겠는데, 지금 가만 봤을 때는, F1은 1하고 2, 그 다음에 F2는 1, 2, 3, 이렇게 6가지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나 때문에 F1이 F2에 영향을 받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F2가 1로 가면 F1은 1로밖에 못 가죠. F2가 2로 가면 F1은 1, 2. 그 다음에 F2가 3으로 가면 F1은 그거보단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 2, 3으로밖에 못 갑니다. 자,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F2가 키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F2를 기준으로 해서 상황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네, F2가 1로 갈 때. 자, 그러면 F2가 1로 가면 우리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얘는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데 1이 1로 간다고 네, 이미 확정적으로 F2죠. 자, F2가 1로 간다고 네,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 조건 때문에 1이 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네, 1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F1이 갈 수 있는 건 1 한 가지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F3, 4, 5가 갈 수 있는 건 자, F의 3, F의 4, 그 다음에 F의 5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 5개 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화살표가 3개 날라올 텐데 우리는 1, 2, 3, 4, 5에서 그 화살표 받을 애들 3명을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정해주기만 하면 3이 제일 작은 숫자로 5가 제일 큰 숫자로 정확히 딱딱딱 그냥 뽑히는 구조죠.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네, 얘는 1, 2, 3, 4, 5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번 뽑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5H3이니까요. 얘는 5 더하기 3, 8, 7C3이네요. 7C3이고 그 다음에 7C3은 5, 7은 35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한 가지고 얘는 35가지니까 전체적으로 35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케이스 2. 이번에는 F2가 네, 2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F2가 2로 가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 2, 3, 4, 5에서 1, 2, 3, 4, 5 이렇게 가는데 2가 2로 가. 자, 2가 2로 가면 일단 1은 얘가 갈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죠. 물론 그냥 곧바로 두 가지라고 하셔도 되고요. F1은 1 아니면 2니까 두 가지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F에 3하고 4하고 5는 얘는 3하고 4하고 5 얘네는 어디로 갈 수 있죠? 네, 나 조건 때문에 2, 3, 4, 5 넷 중에 네, 어떤 세 개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화살표 받을 애들, 네, 화살표 받을 애들 3개를 뽑을 거야. 4H에 3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7, 6, 6C3이네요. 자, 그래서 6C3이니까 20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예, 너는 두 가지고 너는 20가지니까 2 곱하기 20 하면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로 얘는 네, F2가 3으로 가는 케이스죠. 자, F2가 3으로 가. 그래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얘는 1, 2, 3, 4, 5 이렇게 되고요. 1, 2, 3, 4, 5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가 3으로 가잖아요. 자, 그런데 1은 가조건에서 갈 수 있는 숫자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1이 갈 수 있는 숫자는 1, 2,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F의 1이 갈 수 있는 숫자는 1 아니면 2, 얘는 두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했던 대로 3, 4, 5는 이 3, 4, 5 셋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어떤 세 개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F의 3, 그 다음에 F의 4, 그 다음에 F의 5, 네, 얘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번 뽑으면 되겠다. 네, 5C3이니까 10가지네요. 자, 그러면 얘는, 네, 2 곱하기 10 해서 20이고요. 전체 정답은 이제 35하고 40하고 20을 더해서 네, 95, 얘가 되겠습니다. 네, 자, 6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죠. 지금 연필이 같은 종류가 있는데 7자루 있고요. 그 다음에 볼펜이 네, 똑같은데 8자루가 있습니다. 이걸 3명한테 준다고 했는데
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학생 3명한테 주는 경우의 수는 네, 중복조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필하고 볼펜을 각각 적어도 한 자루씩은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다 주고 시작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각 학생이 받는 볼펜의 수는 모두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간단하게 상황이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를 감안해서 일단 상황을 나눠볼게요. 자, 케이스 첫 번째. 각 학생이 받는 일단 자, 첫 번째 연필을 먼저 주고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연필 7자루 주기. 연필 7자루 주기. 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할게요. A하고 B하고 C, 이 학생이 받는, 네, 세 학생이 받는 연필의 총합이 7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적어도 한 자루씩은 받아야 되니까 A, B, C는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한 자루씩 다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연필 4자루 남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학생을 뽑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 학생, B 학생, C 학생을 중복을 허락해서 4번만 더 뽑으면 네, 걔네들이 연필을 탁탁탁 받겠죠. 자, 그래서 3H의 4고요. 얘는 6C 4고 6C 4는 6C 2하고 같고 1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이번에는 볼펜을 줘야 되겠네요. 자, 근데 볼펜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볼펜 얘는 8자루를 자, 주기. 근데 볼펜 8자루를 주는데 뭐 케이스 1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냥 한 번에 처리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볼펜 8자루를 주는데 얘는 한 자루, 3자루, 4자루 이렇게 주거나 또는 아니면 네, 한 자루, 2자루, 5자루 이렇게 주거나 2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만약에 한 자루, 3자루, 4자루를 준다고 하면 A, B, C 3명 학생한테 한 자루, 3자루, 4자루 주기?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첫 번째 이 한 자루 받을 학생 A, B, C 3명 중에 골라? 그럼 3가지. 자, 그러면 3자루 받을 학생 나머지 2명 중에 골라? 2가지. 네, 마지막 한 명이 얘를 받을 테니까 그냥 고백 법칙으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같은 볼펜이니까 한 자루, 3자루, 4자루가 그냥 이렇게 나눠놓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서로 다른 연필이었다면 한 자루, 3자루, 4자루 나누는 것도 얘가 네, 7C1, 얘가 6C3, 그 다음에 얘가 4C4 아마 이렇게 했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한 자루, 2자루, 5자루 이렇게 주기. 그러면 얘도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한 자루 받을 사람 A, B, C 중에 한 명, 3가지. 자, 2자루 받을 사람 남은 2명 중에 한 명, 2가지. 자, 마지막 한 명이 얘를 받는 거잖아요.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연필 주는 게 지금 현재 15가지고요. 그 다음에 볼펜을 주는 게 3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12 이렇게 되니까 둘이 곱하면 180. 네, 얘가 정답이겠네요. 네, 자, 66번을 2가지 풀이로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풀이는 여사건으로 푸는 풀이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족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 B, C들을 포함해서 이제 7명이 있는데 A는 B, C 중 적어도 한 사람과 이웃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적어도라고 했으니까 여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떻게 풀 수 있죠? 네, B와 이웃, 그 다음에 C와 이웃. 거기에서 B, C와 동시에 이웃하는 걸 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조건은 그냥 B, D 이웃이니까 묶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풀이 네, 이렇게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는 덧셈 정리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이 가족권 있죠? 이 가족권 A는 B, C 중 적어도 한 사람과 이웃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A와 그 다음에 B 이웃. 네. 또는 얘는 A와 C가 이웃. 그런데 A가 B와 이웃, 그 다음에 A하고 C가 이웃 하다 보면 A, B, C가 다 이웃하는 걸 양쪽에서 다 계산을 했으니까. 자, 따라서 A, B, C 이웃, 네, 얘를 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그냥 A, B, C라고 쓰면 약간 착각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 말을 조금 정확하게 쓸게요. 얘는 A, B 이웃, 네, 그리고 네, A, C 이웃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냥 A, B, C 이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빼는 거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얘는 A, B가 이웃하는 거, 네, 얘를 갖다가 그냥 편의상 1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1번. A하고 B가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A, B를 일단 묶어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A, B를 묶어야 되는데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D도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따라서 B 옆에 D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B, D 이렇게 이웃하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C하고 그 다음에 이 7명을 A, B, C, D, E, F, G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원탁에 나열해. 얘네를 원탁에 나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한 사람, 둘, 셋, 넷, 5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명을 원탁에 나열하면 5분의 5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데 묶음 자체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이웃한다고 했을 때 A, B, D 이웃 얘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BA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BA라고 하면 B의 왼쪽에 D가 붙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B의 왼쪽에 D가 붙으면 D 그 다음에 네 BA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저 묶음 자체의 변화를 감안해서 2를 곱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4팩토리알 24고 2를 곱했으니까 얼마죠? 48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자, A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 그러면 너도 역시 2번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A하고 C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A하고 C를 묶어야 되는데 나 조건 때문에 B하고 D도 이웃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A, B, C, D에 E, 그 다음에 F, G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나열합니다. 일단 5명이라고 보고 원탁에 나열하면 5분의 5 팩토리알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묶음 자체 변화를 생각해 보면 니네 둘이 자리 바꾸고 니네 둘이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묶음 자체 변화 2 곱하기 2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의 2배죠. 9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A하고 B가 이웃하고 그 다음에 A하고 C가 이웃하는 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얘기했던 것처럼 A, B가 이웃하고 A, C가 이웃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A, B가 이웃하고 A, C가 이웃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A, B, C가 이렇게 동시에 이웃하기는 하는 건데 A의 양쪽에 B, C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A가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되고 B, A, C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 조건 때문에 B의 왼쪽에는 D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는 거죠. 네, 이거 아니면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얘는 C, 네, A, B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D가 이렇게 있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A, B, C 이웃해버리면 이 A, B, C 이웃할 때 B가 가운데 있고 A, C가 양쪽으로 감싸는 이런 상황도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할 수 없죠. D에 B하고 D가 이웃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어. 자, 요거 아니면 요거 네, 둘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E, F, G라고 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4명이라고 보고 원탁에 나열하면 4팩토리알 얘를 4로 나누는 개념이고요. 묶음 자체의 변화가 얘 아니면 얘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6, 2, 1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에 답을 써보면 결국 첫 번째 48, 두 번째 96, 세 번째 여기에서 12를 빼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144인데 144에서 12를 뺐으니 정답 13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덧셈 정리로 풀 수도 있고요.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지워보고 여사건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여사건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제 여사건으로 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는 뭐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전체는 나 조건만 만족하는 거죠. BD가 이웃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D 이웃. 자, 그러면 BD가 이웃할 거니까 우리는 B하고 D를 묶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A, C, E, 그 다음에 F, C 이렇게 이제 이 묶음을 한 사람이라고 보면 6명을 그냥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나열하면 6분의 6 팩토리알 이렇게 되고요. 묶음 자체 변화 B인지 DB인지 생각해보면 2를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2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40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번 우리는 여사건을 뺄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사건은 뭐죠? 네, A가 B 또는 C와 적어도 한 사람과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A가 B, C하고 이웃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B, C와 이웃하지 않는다. 네. 자, 그러면 A는 B, C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죠? A만 빼고 나머지 6명을 먼저 나열합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끼워 넣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A는 끼워 넣을 생각을 하고 6명을 나열하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나조건 때문에 일단 비리가 이웃하기는 하잖아요. 자, 그래서 잠깐 필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겠죠. B하고 D를 묶어요. 자, 그 다음에 A 빼고 나머지 C, 그 다음에 E, F, G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 원탁에다가 이제 나열을 하는데 나열을 했을 때 이제 곧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다라기보단 상황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BD가 있는데 C를 여기다 쓰는지 여기다 쓰는지에 따라서 A를 끼워 넣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 무슨 말이냐면 C를 만약에 여기다 썼다면 A를 여기에다가 쓸 수 없잖아. B, C랑 이웃하니까요. 자, 그래서 C가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는 자리고 C가 여기에 써 있다면 B하고 C 이 사이에 만약에 얘가 D라고 이렇게 D가 아니라 E 같은 문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지금 B하고 C가 붙어 있으면 곧바로 그 하나만 못 쓰는데 B하고 C가 떨어져 있으면 이 경우에 두 군데를 다 A를 못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B하고 C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게 다시 문제가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사건을 계산할 때 B, C가 이웃하는지 이웃하지 않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시 상황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얘는 다시 B, C가 이웃하는 경우 B, C가 이제 이웃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B하고 D도 이웃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D 이렇게 되고요. 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써야 되는 거네요. 물론 이제 D, B, C 아니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얘는 C에 B에 D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B, C가 이웃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E하고 F하고 G 얘네를 원순열로 일단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원순열로 돌렸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자, 이렇게 3명 D,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E하고 그 다음에 F하고 G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A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어떻게 되죠? A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C랑 이웃하니까.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 묶음을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4명이라고 보고요. 4분의 4 팩토리얼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묶음 자체 변화 2가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3가지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묶음 2가지.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썼죠? 요거 2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이라고 하는 건 얘는 A 끼워 넣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너가 6이고 너가 6이니까 둘이 곱하면 36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C가 이웃하지 않는다면 B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자, BC가 만약에 이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B하고 D는 이웃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B하고 D는 이웃하고 자, 그리고 나면 일단 C 그 다음에 D, E, F, G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B하고 C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C를 갖다 쓸 수 있는 자리가 제한적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C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일단 C를 빼고 B, D, E, F, G 얘네만 먼저 나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B, D, E, F, G 얘네를 나열을 해요. 얘네를 나열을 하면 얘는 4분의 4 팩토리얼이고 묶음 자체 변화 2가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 여기 이제 B 아니면 D가 들어가고요. EFG 이렇게 되겠죠. 자, E 그 다음에 F, C 이렇게 될 텐데 B하고 C가 이웃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C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3군데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C를 쓸 수 있는 게 3군데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C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 써도 여기다 써도 여기다 써도 다 똑같은데 내가 아무 데나 써볼게요. C를 여기다가 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A는
여기도 안 돼. B랑 이웃하잖아요. 얘도 안 되고 얘도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A를 쓸 수 있는 자리는 여기하고 여기 두 자리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2라고 하는 건 얘는 네, 처음에 묶을 때 묶음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네, BD로 묶을지 DB로 묶을지 이거 얘기하는 거고 이 3이라고 하는 건 C의 위치 얘기하는 겁니다. 이 C의 위치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건 A 끼워 넣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계산을 해보면 얘의 2배니까 70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의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경우의 수는 240이고요. 거기에서 36도 빼고 거기에서 72도 빼야 되는 거잖아요. 108을 빼야 되니까 네, 답은 130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은근히 약간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모의고사로 치면 한 28번, 30번 빼고 한 29번 정도의 난이도 이 정도 느낌이기는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덧셈 정리로 푸는 게 조금 더 쉬운 편인데 최초의 덧셈 정리로 밀어붙일지 여사건으로 밀어붙일지 잘 모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도 네, 본인이 처음에 여사건으로 떠올려서 풀었다면 네, 충분히 보고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6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부터 9까지 9개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1부터 9까지 있다고 할 때, 먼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문제에서 이제, 홀수하고 짝수가 번갈아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1, 3, 5, 7, 9, 네. 이렇게 홀수는 4개고요. 그 다음에 2, 4, 6, 8, 네. 짝수는 4개다. 이렇게 홀수는 5개고요. 짝수는 4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이 9개 영역에 이제 칠하는데, 지금 제일 가운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짝수를 칠했다고, 네, 짝수 번호를 썼다고 합시다. 여기가 짝수야. 그럼 이거 4개는 홀수에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4개가 홀수면 이거 얘네들은 다시 짝수에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짝수가 5개 필요하고 홀수가 4개 필요한데 맞지 않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는 홀수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홀수, 이거 4개가 짝수, 이거 4개가 다시 홀수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럼 나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홀수 1, 3, 5, 7, 9 네, 얘네들을 갖다가 네, 나열한다고 그냥 할게요. 나열하기. 이거 5개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군데 하얀 부분에 나열한다고 하면 네, 그냥 원순열 원래대로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죠. 5개를 5개 영역에 쓰기 5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이거 회전하면 똑같은 게 4가지 나오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숫자를 갖다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1, 2, 1, 3, 5, 7, 9 이 상태에서 만약에 회전한다고 하면 얘는 1, 3, 5, 7, 9는 그대로잖아요. 자, 다시 1, 3, 5, 7, 9는 그대로. 자, 다시 1, 3, 5, 7, 9는 그대로. 네, 이거 4개가 지금 현재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를 똑같으니까 4분의 1로 봐야 되니까 따라서 4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홀수 4개, 5개를 다 칠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색깔 칠한 부분에다가 네, 짝수 4개를 네, 쓰기. 자, 짝수 2, 4, 6, 8 나열하기. 자, 그런데 얘네들은 원순열이 아니야. 네, 항상 얘기하죠. 원순열 문제 풀 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쓰게 되는 경우에 최초에 쓰는 애들만 원순열이고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순열 아니다. 왜? 지금 여기에서 2, 4, 6, 8 이렇게 썼다가 2, 4, 6, 8 이렇게 회전을 시켜보면 이웃하고 있는 홀수 숫자가 달라지잖아요. 자, 따라서 얘네는 원순열 아니니까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얘는 4분의 5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얘는 5팩토리얼이 120인데 4로 나눠서 30이고요. 곱하기 24니까 얘는 720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6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뭘 어떻게 하더라도 네, 상황 나누기를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켜보면 네,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틀려놓고 곧바로 해설 듣는 애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A하고 B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네, 이거 보면 상황 나누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든 숫자를 대입해서 상황이 되게 많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정답 근처까지 가는 또는 맞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 나누기를 예쁘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틀리는 건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붙이다가 해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이 가족권에서 A만 지금 2가 없죠. 이거 세 개는 전부 다 뭐예요? 짝수죠. 자, 그러니까 15가 나오려면 A가 홀수여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보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A가 홀수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 자, A가 홀수라고 하는 걸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나는 이 A를 이렇게 쓸래. A는 2K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이 A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0부터 집어넣으면 A는 1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자, 그래서 K도 역시 의미 아닌 정수다. 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를 2K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저 가식하고 나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2K 플러스 1을 여기다 놓고 1을 넘깁니다. 그러면 14가 되고 1을 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식은 K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네, 7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식은 얘는 2K 플러스 1을 여기다 넣으면 4K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4K 플러스 2의 B는 그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딱히 뭐 어떻게 예쁘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없어.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나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냐면 이 A가 B보다 크다. 나 그러면 2A-B가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너를 갖다가 A'이라고 내가 만약에 바꾸면 그러면 A'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연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풀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구성상 그게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상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자, 첫 번째 K가 만약에 0이라면 K가 0이라면 B는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K가 0이면 B는 0 아니면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B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K도 0이고 B도 0이니까 C하고 D가 7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 아닌 정수인 걸 감안하면 얘는 2H7 이렇게 되겠죠. 자, 2H7이니까 9, 8, 8C7이네요. 8C7이고 너는 8가지. B가 만약에 1이야. B가 만약에 1이면 얘는 네가 0이고 네가 1이잖아. 넘겨. 6이네요. 자, 그래서 C 더하기 D는 6이야. 자, 그러면 얘는 2H6이고 얘는 네, 7C6이죠. 네, 7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해보면 막상 해보면 답이 간단하게 잘 나오거든요. K는 1이야. 자, K는 1이면 B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K가 1이면 B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지금 현재 K가 1이어서 넘기면 지금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 나오는 상황이잖아. 자, 그럼 딱 보고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전체에서 B가 6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B가 6인 경우만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계산할 땐 어떻게 한다? B, C, D가 6 나오는 경우 3H6에서 네, 빼줍니다. B는 6인 경우. 자, 그런데 이 B는 6인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6빵빵 이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3H6은 8, C에 6이고요. 1 빼주면 되고요. 8C 2하고 똑같으니까 28이고요. 28에서 1 빼면 얘는 27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K가 2야.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네, 여기다 쓸게요. 나 K가 2야. K가 2라고 하면 지금 B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B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B가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가 2라서 넘어가면 5가 나오는데 어차피 B, C, D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B가 10이 나올 일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3H5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B를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쭉쭉 하시면 됩니다. 자, K가 3이야.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겠죠. 자, 그러면 얘는 3H4야. 자, 이런 식이라면 K는 4야. 자,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이야. 네, 3H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최대 어디까지 가능하죠? 7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7 빵빵빵.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K가 만약에 7이야. 자, K가 만약에 7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빵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이걸 3H0 이렇게 하겠죠. 이거 다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금방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3H5 있죠. 3H5를 갖다 바꿔보면 7C5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얘는 6C4고요. 얘는 얼마지? 5C3이고요. 땡땡땡. 얘는 2C0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자, 여기다 쓸게요. 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2C0 여기 있어요. 2C0. 그 다음에 3C1, 4C, 땡땡땡. 마지막 숫자가 7C 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숫자 네가 7C 5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하면 이쪽 게 답이잖아요. 얘가 뭐죠? 이거 8C 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8C 5니까 얘는 8, 7, 6, 7, 8은 56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뭐랑 같다? 네, 56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얘는 결국 답이 뭐냐면 8하고 7하고 27하고 56 이거 4개를 다 정답 더하면 되겠고요. 정답이 얼마야? 15에다가 너를 더하면 42고요.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98 이게 정답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황이 많지 않다고 느끼려면 B가 1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아서 조금 더 밀어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깨달으려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틀려야 돼요. 네, 틀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깨달을 거야. 네, 해설지나 선생님 강의 들어서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꼭 해보셔야 돼요. 네, 자, 6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A, B, C, D가 다 자연수야, 자연수. 의미하는 정수가 아니고요. 자, A, B, C, D가 다 자연수인데 더해서 20 나와야 되고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가 2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하나는 당연히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 2개를 정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수, 네, 2개 정하기. 네, 정하기. 네, 당연히 4C2, 6일 거고요. 편의상 우리는 대표 상황으로 A하고 B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보고요.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B는 3L 플러스 2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꿀 때는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K하고 L 자리에다 0부터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다 0 대입하면 A가 2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연수 맞잖아요. 여기도 0 대입하면 네, B가 2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연수가 맞다. 자, 그래서 K하고 L은 의미 아닌 자,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1개. 네, 그럼 당연히 둘 중에 하나겠죠. 2C 1이겠죠. 자, 그래서 나는 편의상 그걸 C라고 하고요. D는 3으로 나눠 떨어졌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라고 하는 숫자는 3m 플러스 1 이렇게 놀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이 D를 3의 배수니까 3n 이런 식으로 놓기 쉬운데 네, 3n이라고 놓으면 안 돼요. 반드시 얘를 3n 플러스 3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n에다가 0부터 대입하고 싶단 말이에요. 의미 아닌 정수니까 n에다가 0을 대입해. 그러면 D도 0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자, D가 만약에 A, B, C, D가 자연수 조건이 아니고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그때는 3n이라고 놓고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D도 0이 나오네. 맞잖아요. 자, 그런데 D가 자연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에다가 0을 대입했는데 D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3n이 아니고 3n 플러스 3이라고 쓰셔야 돼요. 네,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네, 높은 번호 풀을 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거 의미 아닌 정수 기반이기 때문에 잘 조정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도 M하고 N도 다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3번에 자, 저 가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네, A 대신에 3K 플러스 2, 그 다음에 B 대신에 3L 플러스 2, C 대신에 3M 플러스 1, 그 다음에 D 대신에 3N 플러스 3, 얘가 20이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6개 넘어가 14죠. 3으로 얘는 14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에 6, 7, 8개, 12, 3으로 나눠 4죠. K 플러스 L 플러스 M 플러스 N이. 얘가 지금 4가 나오면서 의미 아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답은 3H의 4. 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앞에서 이제 계산한 게 있으니까 실제로 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제일 처음에 우리 4C2였죠. 자, 4C2. 그 다음에 곱하기 2C1.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H4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너는 6이고 너는 2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6C4잖아요? 6C2잖아. 15네. 네, 그래서 네, 100, 네, 12하고 15 곱했으니까 180. 네,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7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좀 많죠.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데 그냥 함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F.F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함수 문제 풀을 때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F만 있어.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F.F라고 하면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F를 해석하고 싶으면 나는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세 줄 써놓고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NA 더하기 NB는 4라고 했을 때 얘가 상황 나누기라고 하는 건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여기서 핵심 당연히 NA가 N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6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함수 F인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4개예요. 그리고 나서 이 4개가 다시 이쪽으로 화살표를 더 한번 F.F를 해야 되는데 4개에서 많이 가야 4개고 그렇지 않고 더 조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2개나 3개 이렇게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서 여기일 때에 이 당시에 네, 이 치역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생각해보는 그 치역은 당연히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NA보다는 NB가 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상황 나누기 할 때 3하고 1 아니면 2하고 2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케이스 나눠서 첫 번째 케이스 1번. 자, NA는 3이고요. 그 다음에 NB는 네, 1인 경우 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NA가 3이고 NB는 1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1, 2, 3, 4, 5, 6 여기에서 1, 2, 3, 4, 5, 6 여기로 한번 갈 거고요. 한 번 더 갈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이제 갈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이제 대응하는 게 함수 F인데 네, 치역이 3개만 나와야 된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네. 얘는 NA 자, NA라 NA 3개 정하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에 어떤 3개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6, C, 3 이렇게 되겠죠. 자, 편의상 그게 일단은 나는 1, 2, 3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6개가 여기 3개로 네, 갔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NB가 1이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 3개가 다 하나로만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1, 2, 3에서 1이나 2나 3 셋 중에 하나로 가겠죠. 자, 그래서 NB 네, 1개 정하기 당연하게 네, 3C 1이죠. 이거 1, 2, 3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만요. 나는 그게 대표 상황으로 1이라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 지금 1은 1로 가고
그 다음에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정해지면요. 여기도 지금 정해진 거죠.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도 1로 간다고 정해진 거잖아. 아니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치역이 3개라고 했는데 2하고 3 2개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4, 5, 6이 2, 3을 메꿔줘야 되는 구조다. 자, 그래서 2번 얘는 최초에 F4,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F6, 대응시키기. 자, 대응을 시키되 반드시 2하고 3이 채워지도록 대응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하고 5하고 6을 지금 2개 하나로 이렇게 나눠서 2, 3에 이렇게 쏴주는 방법도 있는데 1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 그냥 클래식하게 하던 대로 합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4는 1, 2, 3 셋 중에 하나로 가겠죠? 네. 3가지. 5도 1, 2, 3 셋 중에 하나로 가겠죠? 3가지. 6도 1, 2, 3 셋 중에 하나로 가겠죠? 3가지. 자, 그래서 일단 1 아니면 2 아니면 3 셋 중에 하나로 4, 5, 6이 가겠죠? 자, 3번. 자, 그런데 막 가다 보면 우리가 중복순열에서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치역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1, 2, 3, 2, 4, 5, 6이 1, 2, 3으로 골고루 가면 다행인데 골고루 만약에 안 가고 1, 2로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빼줘야죠. 1, 3으로만 가도 2가 B니까 안 되죠? 빼줘야죠. 2, 3으로 가는 건 오케이, 땡큐죠. 1, 2, 3 치역이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빼야 되는 건 뭐냐면 4, 5, 6이 1, 2로만 가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 5, 6이 1, 3으로만 대응하는 경우도 빼줘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4, 5, 6이 다 1로만 3번 가는 경우는 한 번 더 해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냥 1인데. 자,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써보면 얘는 3파이 3 빼기 2파이 3, 그 다음에 빼기 2파이 3,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 더하기 1은 뭐 얘기하는 거죠? 4, 5, 6이 전부 다 1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1, 2 뺐고 1, 3 뺐으니까 1은 2번 뺐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더하기 1이고요. 자, 그러면 네가 27이고 네가 8이고 네가 8이고 더하기 1이니까 28에서 16을 뺐어 12, 1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초에 우리 지금 현재 6시 3하고 3시 얘까지 감안하면 일단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6시 3이 20 곱하기 3시 1이 3이고 네가 10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네가 6이고요. 720 이렇게 되겠네요. 확률과 통계 풀면서 자기가 푼 풀이가 왜 틀리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이 일일이 다 풀이를 봐줄 테니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지? 자기 풀이를 그냥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우고 그냥 해설지나 선생님 해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실력이 정말 안 늡니다. 알겠죠?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풀이가 왜 안 되지? 이걸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케이스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풀이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A가 2고 NB가 2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1, 2, 3, 4, 5, 6이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원소 2개하고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는 NA가 2인 원소 2개 정하기. 네, 그럼 당연하게 얘는 6시 이렇게 되겠죠. 여기 1, 2, 3, 4, 5, 6 중에서 어떤 2개가 화살표 2개를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는 편의상 걔를 이거 2개라고 내가 일단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상황으로. 자, 그럼 1, 2, 3, 4, 5, 6이 1, 2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NB도 2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NB가 2인 원소 2개 정하기.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정할 필요가 없이 1, 2에서 갈 수 있는 건 1, 2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가기는 할 텐데 문제가 뭐냐면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갈지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여기 1, 2, 3, 4, 5, 6이 1, 2로 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뭐 막 갔겠지. 누구는 1로 가고 누구는 2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서 1, 2는 어쨌든 이렇게 갔거나 이렇게 갔거나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고 다시 1, 2에서 다시 1, 2로 간다면 방금 얘기했던 게 그대로 여기서 또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1, 2에서 여기 1, 2로 가는데
얘가 두 개 정하기라고 했을 때 얘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네, 1, 2, 얘는 1, 2, 1, 2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있고 1, 2, 1, 2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크로스로 가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2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어쨌든 1, 2는 대응 방식이 정해졌단 말이야.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하나만 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1이 2로 가고 2가 1로 가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자, 이 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6개가 1, 2로 가야 되는데 1, 2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 F의 3, F의 4, 그 다음에 F의 5, 그 다음에 F의 6 얘네만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그럼 3, 4, 5, 6이 1, 2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아까하고 다르게 3, 4, 5, 6이 어떻게 가더라도 네, 여기 지금 현재 치역이 두 개로 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음대로 가면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네, 1, 2를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네, 나열하면 되는 거죠. 네, 2파이 4죠. 네, 그래서 16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얘는 경우의 수는 얘는 6C가 15고요. 네가 2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했던 거 16 이렇게 됐죠. 네, 30하고 16 곱하면 480이고요. 아까 첫 번째 케이스가 답이 720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720이랑 480 더하면 1200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네, 7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아니, 이런 문제를 내가, 풀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애들 풀이를 보면, 신기하게 어렵게 푸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니, 원순열은 항상 얘기했듯이, 분자는 그냥 나열하면 n 팩토리알, 분모는 n으로 나눠야 되는데, 같은 게 n가지 있으면 그 n가지를 하나로 세야 되니까 n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n분의 n 팩토리알인데, 무슨 말이냐면, 색깔 6개 가지고 6개 영역에 칠하는 거니까 일단 그냥 나열하면 6팩토리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다 그려놓고 숫자도 다 써봤습니다. 똑같은 게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세야 되니까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네, 2분의 6팩토리알 360이 지금 답이에요. 그냥 5초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이 있는데 내가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6번 돌아가면서 다 써봤습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이 중에서 서로 똑같은 건 누가 있죠? 네, 얘하고 얘가 같죠. 이거 두 개가 같으니까 이거 두 개를 하나라고 세야 돼요. 네, 2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물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얘하고 얘도 같고요. 이 두 개도 하나로 세야 되고요. 이거 두 개도 하나로 세야 되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6개가 3개가 되는 거죠. 2분의 1로 줄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나열하면 그냥 색칠하면 6팩토리알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이 2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네, 2분의 6팩토리알 이게 정답 되겠다. 알겠죠? 네, 자, 7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9의 n승의 x 더하기 9의 n승에서 xn-1승의 개수가 이쪽에서 2x-3, x 더하기 3의 n승에서 xn-1승의 개수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항상 이항 정리해서 얘기하지만 얘하고 얘를 합쳐서 어쨌든 n번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일반항까지 필요 없다. 자, 얘는 xn-1승의 개수니까요. 얘를 n-1번, 얘를 한 번 이렇게 뽑아야 되는 구조네요. 자, 그래서 그냥 곧바로 써보겠습니다. 자, n번 중에서 네, 9를 네, 한 번 뽑아야 되니까 n번 중에서 한 번 뽑아라. x는 n-1번, 9는 한 번 뽑아. 자, 이렇게 이제 뽑는 거죠. 자, 뽑았습니다. 이거 정리해보면 얘는 9nx의 n-1승이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네, xn-1승의 개수가 9n인 걸 알았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서는 xn-1승이 나오는 게 두 번 있죠. 얘랑 만날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네, xn-2승을 네, 찾거나 얘랑 곱할 거 생각해 보면 xn-1승이 되거나. 자, 그래서 일단 얘만 보기로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x의 n-2승의 개수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xn-2승의 개수니까 x하고 3을 n번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얘를 n-2번, 얘를 2번 이렇게 나눠 뽑아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n번 중에서 2번 뽑아라. x는 n-2번에 3을 2번 이렇게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nc2는 2분의 n, n-1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 합치면 얘는 2분의 자, 얘는
2분의 9에 n-1 그리고 x의 n-2승 이렇게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의 n-1승 이 개수도 필요한데 x의 n-1승이라고 하는 건 n번 중에서 한 번 나와라. 앞에 거는 n-1번, 3은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n에 x의 n-1승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2x-3이랑 정말 곱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2x-3이랑 곱하면 얘는 2x-3이랑 방금 x 더하기 3의 n승에서 우리는 이제 항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지금 얘가 나왔고 하나는 얘가 나왔는데 플러스 3n에 x의 n-1승 이렇게 나오는 상황도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9에 n에 n-1 x의 n-2승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뭐 얘하고 얘를 이렇게 이제 곱하겠죠. 얘하고 얘를 곱할 거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하고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9n 이게 이제 개수로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곱하면 2가 날라가고요. 9n n-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x의 n-1승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니까 둘이 합쳐보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마이너스 9n 더하기 9n의 n-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x의 n-1승 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건 여기로 돌아와 보면 자, 첫째 9n보다는 니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9n 더하기 9n의 n-1 니가 더 크다는 거고요. n이 자연수인 걸 감안하면 이거 9n을 다 나눠서 네, 없애버립니다. 자, 없애버리면 너는 1이고 너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너는 n-1 이렇게 남았잖아요. 마이너스 2가 너 쪽으로 넘어가 n이 3보다 크다. 자, 그러면 n이 자연수 뭐 될 텐데 최소값 그러면 4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네, 자, 73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8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이상을 골라서 도시락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3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대번에 상황 나누기라고 생각하셔야죠. 왜냐면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6개인지 7개인지 8개인지 모르겠잖아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를 갖다가 이제, 그 점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얘는 3개 이상 고르기,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건 그러면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4개를 뽑을 수도 있고 5개를 뽑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8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딱 보면 이항계수 중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8시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앞에 8시 0이 없으니까 8시 0만 없는 게 아니라 8시 0 8시 1, 8시 2, 3개가 없으니까 일단 있다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빼줘야죠. 빼기 8시 0, 그 다음에 8시 1, 그 다음에 8시 2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8시 0부터 88까지 만약에 다 있었다면 2의 8승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시 0, 8시 1, 8시 얘는 그냥 계산하자. 8시 0은 1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8시 1은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8시의 2는 얼마죠? 7, 8은 56인데 2로 나눠 28 이렇게 됐겠죠. 자, 그래서 2의 8승은 256이잖아요. 256에서 얘는 9하면 37 얘를 빼는 거네요. 자, 그래서 256에서 37을 빼면 얘는 229, 네, 229, 네, 219구나. 자, 그래서 219,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자, 7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연필 5자루가 있는데 이걸 A, B, C, D한테 준대요.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당연히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물건을 네, 사람한테 주는 거 네, 중복순열. 같은 물건을 사람한테 주는 거 중복조합이잖아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A가 B보다 한 개 더 받는데 이게 원래 한 개가 아니고요. 그냥 A가 B보다 더 받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데 그냥 한 개만 더 받는다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좀 쉬워졌습니다. 상황을 3가지로 나누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 1. A가 하나. 자, A가 한 개고요. 그 다음에 B가 네, 빵 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2개 하나, 3개 2개 이렇게 이제 2번 더 해보셔야 되고요. A가 만약에 한 개 받고 B가 빵 개라고 하면 자, 첫 번째 A가 받을 연필
네, 정하기. 네, 그러면 연필 5자루 중에서 A한테 줄 거, 네, 한 자루 고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B는 빵이고요. 자, 그러면 연필, 4자루 남았잖아. 자, 연필 4자루를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제 C하고 D에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연필 2자루를 C하고 D한테 주기. 네, 2파이 4고요. 2파이 4. 네, 이렇게 되고. 이 2는 누구 얘기하는 거죠? C하고 D를 얘기하는 거고요. C하고 D. 이 4는 뭐죠? 네, 4번 고르겠다. 이 얘기야. C하고 D를 4번 고르면 고를 때마다 연필 4자루가 탁탁탁탁 가는 약속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얘하고 얘 둘이 곱하면 5 곱하기 16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8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얘는 케이스 2. 자, A가 2개고요. 그 다음에 B가 1개입니다. 자, A가 2개, B가 1개. 이렇게 되면 일단 1번 A가 받을 연필 정하기. 자, 그러면 얘는 연필 5자루 중에서 네, 받을 연필 2가지 네, 골라야죠. 네, 자, 그래서 OC는 10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는 B가 받을 연필 정하기. B는 이제 한 자루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남은 연필이 지금 3자루인데 3자루 중에 한 자루 B가 받겠죠? 3이야. 자, 그러면 이제 A가 2자루, B가 한 자루 받았으니까 이제 2자루 남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연필 2자루가 남았는데 연필 2자루를 누구한테 주기? C하고 D에게 주기. 네, 자, 4가지죠. 얘는 2파이고요. 2파이고, 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 경우의 수를 곱해보면 얘는 10 곱하기 3 곱하기 너는 4잖아요. 120까지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는 A가 3자루, 그 다음에 B가 2자루. 자, 이 경우는 C하고 D는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A가 받을 네, 연필 정하기. 아니 근데 A가 받을 연필만 고르고 나면 나머지 2자루는 자동으로 B가 받는 거니까 B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A가 받을 연필 정하기. 네, OC3이죠. 자, 그래서 얘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네, 80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네, 120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하고 다 더하면 21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75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최단거리 문제고, 네,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숫자 쓰기 하면 될 것 같은데,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인데, 자, 그림을 잘 보시면, 어쨌든 오른쪽으로 3번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로도 3번 올라가야 되기는 합니다. 여기 이제 0.5칸씩 이렇게 잘려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로를 가더라도, 자, 위로 0.5만큼 올라갔어. 네, 여기에서 2.5만큼 올라가기는 해야 되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0.5만큼 올라갔어. 여기서 1.5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어찌됐든 다 해서 네, 가로 3칸, 위로 3칸 올라가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뭐가 포인트냐면 이 경로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 네,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어떤 경로를 가도 자, 내가 해볼게요. 한 칸 반, 네, 2칸 반, 3칸, 4칸, 5, 6칸. 6칸이면 가거든요. 얘는 한 칸, 2칸, 3칸, 3칸 반, 4칸 반, 5칸, 6칸이면 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2번 만에 여기로 못 간단 말이에요. 자, 얘도 이렇게 갔다가 2칸, 하나, 둘, 셋, 3칸 반. 여기까지 가는 순간, 위로 올라가는 순간 4칸 반이 되고 2칸만. 더 써가지고 못 가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경로들은 이만큼만 남아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네들만 남아있다고 봐야죠. 자, 이렇게 네, 얘네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숫자 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숫자 쓰기. 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너는 한 가지고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경우의 수도 한 가지고요. 여기에서 요 점으로 가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도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점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 얘는 2가지고요. 자, 조금 더 써볼게. 너는 한 가지고 너는 뭐 다 한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은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네,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가지 돼서 너도 두 가지 그대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점은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세 가지고요. 자, 계속 써보면 여기서 여기는 그대로 두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너는 한 가지고요. 하나, 두 가지 합치면 너는 세 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네가 세 가지면 너도 그대로 세 가지 이렇게 되고요. 두 가지하고 두 가지 만나서 요 점은 이렇게 올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너는 네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너는 네 가지, 니네 둘이 만나면 너는 일곱 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가지하고 세 가지 만나면 너는 일곱 가지고요. 자, 일곱 가지 합치면 네, 결과적으로는 14가지. 네,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7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111-234444 이렇게 이제 숫자가 10개 있는데요. 2의 양옆에는 2보다 큰 수가, 3의 양옆에는 3보다 작은 숫자가 있어야 된다. 아니, 원래 이제 이게 조금 모의고사에서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오게 되면, 2하고 3이 조금 더 간격이 더 벌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2하고 3이 개수가 조금 더 많다거나,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 문제는 2하고 3이 딱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쉽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갖다 이제 읽어볼 때 처음으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나열할 때 2하고 3이 붙어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야?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죠. 자, 이 문제는 관건이 뭐다? 2하고 3이 이웃하는지 이웃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웃하면 가나 조건을 절반씩은 이미 만족하거든요. 2의 양옆에는 큰 수인데 만족하지 않아요. 3보다 작은 숫자, 3보다 작은 숫자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하고 3이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 첫 번째 케이스는, 네, 2하고 3이 이웃하는 경우, 네, 얘로 이제 해보자. 자, 2하고 3이 이웃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2의 왼쪽도 2보다 큰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4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4라고 쓰셔야 되고요. 3의 오른쪽도 3보다 작은 수인데 이게 1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2, 3이 이웃한다는 말은 사실은 4, 2, 3, 1 이렇게 이웃한다는 말과 같다. 물론 사실은 3, 2, 그 다음에 네, 4, 그 다음에 1,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묶음 자체의 변화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숫자들이 얘네들에다가 더하기, 네, 1, 1, 1, 3개 남고 4, 4, 4, 네, 이렇게 3개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묶음이든 이 묶음이든 간에 묶음과 111, 444, 자, 그러면 7개라고 보고 나열을 해보면 얘는 3팩, 3팩토리얼 분의 네, 7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묶음 자체의 변화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지워. 자, 그러면 7, 6, 5, 4 남았죠. 자, 너가 6이니까 너랑 지워. 자, 그럼 140에 2 곱하면 28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두 번째는 2, 3이 이웃하지 않는 거죠. 2, 3이 만약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2의 양옆에는 2보다 큰 수여야 되는데 그게 4밖에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3보다 작은 숫자는 2가 아니라면 1밖에 없죠. 그래서 네, 1 이렇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2하고 3은 한 번씩 썼고요. 1 두 번, 4 두 번 이미 썼으니 이미 남아있는 숫자들은 이제 얘네들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묶음하고 1, 1, 4, 4 이렇게 나열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2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요. 6팩토리얼, 네, 720이잖아. 이걸 4로 나눠. 자, 그러면, 네, 얘는 180 이렇게 되겠네요. 280하고 180 더해서 460 이게 정답입니다. 네, 자, 7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1, 2, 3, 4고, 그 다음에 가조건, 나조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확률과 통계에서 딱 두 가지 케이스에 한해서 풀이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부분 집합 문제가 나오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풀 수도 있으니, 네, 벤다이어그램을 연상해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에서 3의 배수라는 말이 나오면, 3K, 3K 플러스 1, 3K 플러스 2,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숫자들을 나눠서 풀어야 될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기는 그리는데요. 가조건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A하고 B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하고 B가 있고 네, 이 바깥에는 원소들이 없는 거다. 그지?
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만 원소들이 1, 2, 3, 4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집합은 공집합은 아니래요? 네, 별거 없죠. 자, 근데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은 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곱해서 홀수 나오는 건 홀 곱하기 홀밖에 없는데 원소도 1, 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교집합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3 아니면 1, 3 상황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집합에 1만 있을 때, 교집합에 3만 있을 때, 교집합에 1, 3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원소가 이제 1하고,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2하고, 3하고, 4가 남았는데, 네, 2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겠지, 두 가지. 3도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겠지, 두 가지. 4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곱의 법칙으로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역하고 이 영역 두 개를 2파이 3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다. 자, 얘도 똑같죠. 1하고 2하고 4가 남았는데 이 1하고 2하고 4가 이 두 영역에만 들어갈 수 있잖아. 바깥에는 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동일하게 8가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남아있는 원소가 2하고 4인데 네,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 4도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니까 네, 따라서 4가지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써보면 2파이 2는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8 더하기 8 더하기 4니까 답은 20,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7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의미아닌 정수 A, B, C, D가 있는데요. 가에서 이제 내수를 더하면 10이 나온다고 했고, 나에서는 A, B는 4가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봤을 때 당연히 여사건을 연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전체에서요, 나의 여사건을 빼겠습니다. 자, 1번. 일단 여기서 전체라고 하면 네, 가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가사건은 의미 아닌 정수니까 내수의 합이 10 나오려면 4H의 1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4H10이니까 얘는 4 더하기 10, 14에서 13C 10이고 13C 10은 13C 3이고 얘는 3팩토리얼 분의 얘는 13, 12, 11 이렇게 생겼고 너하고 너 지우면 2잖아요. 자, 그래서 26, 네, 26, 26, 286이네요. 286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자, 나의 여사건. 이 나의 여사건이라고 하면 땡땡땡이고 땡땡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A, B는 4이고 또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가 또는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는 순간 덧셈 정리를 바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덧셈 정리인데 무슨 말이냐면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게 A, B는 4인 경우를 구하셔야 되고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인 경우를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1번 A, B는 4인 경우. 자, 그러면 곱해가지고 4가 나오는 건 1, 4, 2, 2, 3, 1, 네, 세 가지밖에, 4, 1,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A는 1이고 B는 네, 4인 경우. 아니, 그러면 A는 1이고 B가 4면 더해서 10 나와야 되는데 네, C하고 D가 더해서 5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의미 아닌 정수니까 2H5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6C5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거 6가지네요. 자, 만약에 A가 2고 B가 2야. 자, 그러면 C하고 D 합쳐서 6 나오면 되죠. C 더하기 D는 6 나오면 되고요. 네, 그러면 얘는 2H6이고 얘는 7C6이고 7이네. 자, 그 다음에 A가 4고 B가 1이면 네, 이거는 네, 여기서 이미 했죠. A가 4고 B가 1이면 C하고 D가 5 나와야 되니까 네, 동일하게 얘는 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A, B는 4인 경우가 6, 7, 6이니까 얘는 19가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얘가 6인 경우 네,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라면 더해서 10 나야 되니까 자동으로 B는 4라고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말은 얘는 D는 4로 정해진
네, 이렇게 되는 거고 D는 이제 정해졌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3H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H6이니까 얘는 98, 8C6이고 8C6은 8C2랑 같죠. 7, 8은 56인데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네, 이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생기는 걸 빼야 되겠네요. 자, A, B는 4면서 자, A, B는 4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 경우를 빼야 되겠다. 자, 그러면 A, B는 4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인 경우를 빼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했듯이 A가 1이고 B가 4야. 자, 그럼 A가 1이고 B가 4라면 지금 현재 이미 온 거잖아. 네가 1이고 네가 4야. 그러면 이거 C는 저절로 얼마가 된 거죠? 1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해서 10이 나와야 되니까 D는 저절로 4가 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다시요. A하고 B가 이번에는 2하고 2인 케이스 했잖아요. 근데 세 수의 합이 6 나와야 되니까 저절로 C는 2가 된 거고요. 네 수의 합은 10 나와야 되니까 너는 또 4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4하고 1인 경우도 했단 말이에요. 자, 4하고 1이야. 그럼 너는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저절로 4가 된 거죠. 세 가지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얘는 전체 경우에서 전체 마이너스 네, 여사건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전체 286 나왔잖아요. 전체 286이고 286에서 여사건 자체가 덧셈 정리를 써야 되니까 19에서 28을 더하고 세 가지를 빼야죠. 자, 그래서 19 더하기 28 빼기 세 가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40 얘는 7이네요. 47에서 3을 뺐잖아. 그럼 44죠. 286에서 44를 뺐으니 242. 네, 이게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7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X는 1, 2, 3, 4, 5, 6이고요. Y는 1, 2, 3 이렇게 있는데 1, 2, 3, 4, 5, 6에서 이제 1, 2, 3으로 대응을 하는데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1,F1, 2,F2, 3,F3은 한 직선 위에 있다. 이제 가를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뭐 생각하기는 기울기가 같다? 아마 이거를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F3이 F4가 F5가 F6이 점점점 크거나 같다. 네, 중복조합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뭐, 물론 가를 갖다 기울기가 같다라고 해석해서 뭐 틀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것까지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X는 1이야, 여기가 X는 2이고, 여기가 X는 3이라고 합시다. 1, 2, 3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얘네들밖에 없어요. 1,1, 1,2, 1,3 이거 중에 하나고요. 2,1, 2,2, 2,3 이 중에 하나고 이렇게 네, 9개 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거나 아니면 이렇게거나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가조건에서 1,F1, 2,F2, 3,F3의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 저런 상황이겠구나. 다섯 가지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나조건에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거슬려야 되는 게 뭐냐면 F3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F3이 나에도 등장을 하는데 얘가 가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F3이 가나 조건에 걸쳐 있어요. 자, 그래서 F3의 영향을 나도 받고 가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난 지금 F3을 기준으로 상황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3이 지금 셋 중에 하나인데 네, F3을 기준으로 상황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케이스 1. F3이 1일 때. 자, 그러면 F3이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F3이 여기인 거야. F3이 여기라고 하면 얘네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1번 가만족. 네, 이거 하는 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F1은 1이고 F2는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F1은 3이고 F2는 2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F3이 이제 2라고 알았잖아. 자, 그러면 1, 2, 3, 4, 5, 6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1, 2, 3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 F3이 네, 1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 4, 5, 6이 갈 수 있는 숫자들은 네, 1, 2, 3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갈 텐데 중복 조합으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 나 조건은 얘는 3H3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5C3이니까 1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네, 얘랑 곱해보면 요 두 가지랑 곱해보면 결과적으로 둘이 만나서 2 곱하기 10이니까 2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F의 3이 2인 경우, 네, 얘를 해보자. 자, F3이 만약에 여기야. F3이 여기면 이거는 직선이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러니까 따라서 얘는 가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얘는 네, 얼마 한 가지밖에 없고 F1이 2이고 F2도 2로 그냥 정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2번. 자, 이번에는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1, 2, 3 이렇게 있는데 네가 여기로 간단 말이지. 자, 그러면 4, 5, 6이 갈 수 있는 숫자는 이제 2하고 3 얘네들만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화살표 3개 날라올 테니까 2하고 3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화살표 받을 애들을 3번 뽑으면 되겠네요. 자, 2H3 이렇게 하면 되겠고 4C3이니까 4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랑 둘이 합쳐보면 1 곱하기 4니까 4가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할게요. 자, 케이스 만약에 세 번째. 자, 그럼 F3이 만약에 3이야. F3이 3이라고 하면 가를 만족하는 거. 자, 가를 만족하는 건 만약에 F3이 3이면 네,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자, 그러니까 가를 만족하는 F1과 F2의 조합은 두 가지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3이 3이야. 자,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있고 1, 2, 3이 있는데 네, 3이 3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 4, 5, 6이 갈 수 있는 숫자는 이제 3 하나밖에 없으니 이건 뭐 중복조합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한 가지잖아요. 자, 따라서 너는 한 가지고 이거 두 개 조합해도 두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정답은 다 합쳐보면 20가지. 그 다음에 4가지, 2가지 다 합쳐서 26 얘가 정답 되겠습니다. 네, 자, 80번을 풀어봅시다. 자, 칫솔이 10개 있고 치약이 8개가 있습니다. 얘네를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2명한테 주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여학생 3명이 받는 칫솔의 개수의 총합은 6이고요. 그 다음에 오직 한 사람만 치약을 2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칫솔이든 치약이든 모든 학생이 다 1개 이상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네, 자, 칫솔부터 주자. 자, 칫솔 주기. 일단 편의상 선생님이 이 여학생 3명을 A, B, C라고 할게요. 아니, 정확하게는 A, B, 일단 잠깐만. P하고 Q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칫솔 10개를 갖다가 여학생 A, B, C한테 줘야 되는데요. 칫솔 개수의 총합이 6 나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받은 칫솔의 개수가 6이어야 되는데 얘네가 전부 다 1개 이상은 네,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수 조건이죠. 자, 그러면 얘네한테 칫솔을 하나씩 줬다고 생각하면 되죠. 칫솔 몇 개 남았죠? 3개 남았습니다. 칫솔 3개 남았으니까 우리는 A하고 B하고 C 이 세 사람을 중복을 허락해서 3번 뽑으면 칫솔을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3H3이에요. 자, 그래서 3H3이면 5C3이니까 얘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칫솔 줬습니다. 자, 그런데 칫솔 지금 여학생한테 6개를 줬지 남학생한테는 아직 안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 남학생한테도 줘야 되니 남학생은 P 플러스 Q 얘네한테 칫솔 4개를 줘야죠. 자, 그런데 남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1개 이상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P하고 Q도 역시 자연수 조건이야. 자, 그럼 하나씩 주는 거죠. 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칫솔 몇 개 남았니? 2개 남았죠. 자, 2개 남았으니까 P하고 Q를 중복을 허락해서 2번 뽑는 개념이죠. 자, 네, 뽑을 때마다 얘네들이 칫솔을 받는 거예요. 네, EHE 이렇게 생겼고요. 네, 4C이니까, 네, 3C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칫솔 10개를 여학생 3명하고 남학생 2명한테 주는 모든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곱하면 3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치약을 줍시다. 자, 치약 주기. 자, 치약 8개 주기.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5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치약을 2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일단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골라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번. 치약 2개 받을 사람 고르기. 자, 치약 2개 받을 사람 고르기. 네. 5명 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OC1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걔한테 치약을 2개를 줬습니다. 치약이 6개가 남았어요. 치약 남은 6개를 4명한테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치약이 이렇게 6개 남았다고 하고요.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이제 A, B, C, D 4명한테 준다고 합시다. 다조건 때문에 하나씩은 줘야 돼요. 자, 그럼 치약이 2개 남았습니다. 이 치약 2개를 주는 방법은 1개, 1개 또는 빵개 2개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1개, 1개는 안 됩니다. 왜? 나조건에서 오직 한 사람만 치약을 2개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누군가가 그냥 2개를 다 받아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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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2번 남은 치약 6개를 남은 치약 6개를 4명에게 주기. 이거는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네, 얘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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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3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처음에 2개 받은 사람 말고 남아있는 4명 중에서 결국은 이 3개 받을 사람 한 사람만 더 정하면 나머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걔네는 치약을 그냥 전부 다 하나씩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치약 3개 받을 사람 정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치약 3개 받을 사람 정하기. 4명 중에서 어떤 한 명이겠죠? 사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3명은 다 치약 하나씩 받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5C1이니까 5고요. 그 다음에 4C1이니까 너는 4고요.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칫솔하고 치약은 얘네는 동시에 생기는 사건이니까 더하시면 안 돼요. 더한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같은 경우의 수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상황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것으로 또는 같은 경우의 수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칫솔 주는 경우의 수가 30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까지고 얘는 둘이 곱하면 600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